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린으로 수학 공부를 다시 해보는 건데, 제 기억으로는 2달 정도 지났어요. 그동안 C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느라 린으로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린4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6장 해설 영상은 다 녹화했고, 제 멘티 2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제가 만든 시험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6장 학습을 끝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약간 여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집합론 공부를 이어서 할게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다뤘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기 때문에 그거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한번 코드를 보죠. 지금 이 상태에서 코드를 살펴보겠는데, 공집합 정의가 나와 있네요. 공집합 정의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그 이전에 나온 내용은 진짜 얼마 없네. 이거밖에 안 했나? 한 게 없는데요? 한 개 진짜 6가지 정도의 보기를 넣은 거밖에 없구나. 예,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파일은 지금 디렉터리 하나를 추가해야 한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디렉터리예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다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매스리브 업데이트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할까 해요. 왜냐하면 그거 저번에 했다가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었거든요. 지금 해볼까요? 지금? 아니, 나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하고 그거는 방송 끝나고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랑 풀이를 적은 게 있는데 풀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집합 외연성, 집합의 외연성에 관한 보기가 나와 있고, 첫 번째 보기는 사실상 그 외연성에 관한 성질? 외연성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서술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쌍조건문, 동등을 증명할 수 있음을 서술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룬 내용은 set builder notation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집합 만들개 표기법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직역하면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거는 뭐였지? 조건제시법이에요.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에 관한 표기를 포함하는 정리들, 몇 가지 유용한 성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크게 문제 될 건 없는데, 그 다음에 공집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보니까 그렇네요. 지금 풀이 파일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제 풀이를 없앤 버전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네요.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어쩐지 뭔가 좀 내용이 너무 적더라. 예, 여기 다 있네요. 필요한 거는 다 모아놨고, 교집합이랑 합집합에 관한 내용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이 파일을 보는 거니까 제가 혹시라도 유용한, 그러니까 꼭 다른 사람들이 매스립으로 이 집합론 라이브러리를 참고할 때 확인했으면 좋, 확인했으면 좋겠는 정리 중에서 제가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보기 핵심어들을 이거 example이라는 핵심어를 theorem으로 바꿀 겁니다. 정리로 바꿔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빠뜨린 정리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오늘 가져볼게요.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제가 지금 방송 제목을 적어 놓기는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프로젝트 관리를 또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리들은 set이라고 하는 이름 공간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새로운 이름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 보기들을 다 린의 정리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을 거냐면 워크북이라고 쓰죠. 워크북이라고 쓰고 마지막에도 워크북이라고 써서 이름 공간을 열고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문제가 생기죠. 이름 공간의 순서를 좀 바꿔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셋 안에 워크북을 넣어야 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셋 이름 공간 안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집합 이름 공간 안에 있는 정리들을 인용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제가 새로 만드는 정리들은 워크북이라고 하는 부분 이름 공간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example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모두 theorem으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바꾼 게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들어서 다시 좀 봐야겠는데 잠깐만요. 괜찮으려나? 자, 그러면 theorem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정리들을 증명해라. 이거 괜찮고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리 이름은 주석으로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정리 핵심어 바로 다음으로 각각 옮기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뭐,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야 저 이름을 옮길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지금 저한테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 주석 자체를 그 정리 핵심어와 그 정리 이름을 적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저런 줄을 다 편집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잠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을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픈 2개 없앴어요. 붙임표 2개 없앴고 그 다음에 T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소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름 공간에 해당하는 셋 점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걸 다 없애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빈 명령어를 이용해서 없애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set 점 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냥 theorem 써주고 끝 하면 이제 뒤에 있는 백킷을 다 지워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백킷과 그 다음 줄에 있는 theorem을 전부 선택해서 이거를 없애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류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류가 41번 줄에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는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는데 정리 이름이 없어요. 정리 이름이 없다는 건 제가 직접 만든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그냥 아무 제목이나 좀 쓸게요. 이것만 쓰면 됐구나. 정리 이름은 이따가 짓고
일단은 파일 전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보기 좋긴 하네요. 근데 왜 제가 굳이 예제들을 다 정리로 바꿔 줬냐면, 그렇게 해야 맨 아랫줄에 있는 그 불러오기의 최소 목록을 구하는 연산이 제대로 작동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이게 좀 잘 안 됐던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mathrev data set operations라고 하는 mathrev 파일만 지금 제가 가져오면 된다는 정보를 이제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줄을 복사하고 그다음에 맨 밑줄로 가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파일을 완성해서 제가 원격킷 저장소에 밀어 넣을 때, 푸시할 때, 그때 이 매스리브 파일 목록을 정돈해 주면 되고, 지금은 그냥 이 두 줄을 써놓고 끝낼게요. 왜냐하면 계속 이 문서를 작성하다가 제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매스리브 파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임시로 저렇게 두겠습니다. 외연성에 관한 정리, 이거 괜찮고, 그 다음에 과거의 저를 믿어야겠죠? 제가 필요한 정리는 다 채웠을 거라고, 다 여기에 적어 놨을 거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근데 약간 좀 의심병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하니 데이터셋 오퍼레이션스가 베이식에 이미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줄은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놓고, 음, 집합이라는 유형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데이터셋 def라고 하는 파일에 있네요. set of 같은, 그러니까 이런 정의는 제가 굳이 제 익힘책 파일에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거는 굳이 안 다뤄도 돼요. 그래서 무엇을 제 문서에 넣을 것이고 무엇을 넣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분 집합은 지금 다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아마 조건제시법에 관한 내용일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이게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나? 이게 메타 프로그래밍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 린이 이해할 수 있는 표기법 또는 구문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저런 방법은, 그러니까 저걸 사용하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렇고 이 매크로도 이해는 잘 안 가고, 뭐가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집합이 나와 있어요. 전체 집합. 그러니까 매스리브에서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들의 유형이 셋 알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전체 집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전체 집합은 알파 유형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원소가 이 전체 집합에 속하기 위한 조건이 그냥 true라고 나와 있죠. 사실상 이거는 뭐 무조건 그 원소는 이 집합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예. 조건 없이 그냥 속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전체 집합은 넣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넣지 않았고, ext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데, 이거 넣었고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딱히 집합의 외연성에 관한 정리는 이거 말고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것 자체가 집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집합이냐면 알파 유형에 속하는 원소 X들 중에서 P라고 하는 성질을 성립시키는 X들만을 모아 넣은 집합을 의미해요. 근데 이 집합에 Y가 속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Y가 P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또는 Y가 수러 P를
성립시킨다는 의미란 얘기입니다. 쌍조건문이 나와 있으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명제랑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명제는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 나왔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는지 아니면 베이식에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베이식 파일에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A가 지금 집합인데 A라는 집합은 A에 속하는 원소 X들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랑 같다고 나와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집합 A는 집합 A에 속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예요. 예.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예제였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해줘야 합니다. 정리 이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글쎄요, 뭐라고 만들지는 모르겠네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A가 예를 들어서 P를 성립시키는 X들의 집합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어떤 원소 X가 알파에 속하기 위한 어떤 항 X가 알파가 아니라 알파는 아닙니다. 알파는 X의 유형이고요. X가 집합 A에 속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P를 성립시킨다는 것.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A랑 알파를 좀 헷갈렸었는데. 예, 둘은 다릅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뭐라고 치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 린 파일을 작성해서 나중에 제 멘티들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이 저장소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는데,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지어줘야 할지 좀 생각을 잠깐 하겠습니다. 뭐, 딱히 쓸 게 없는데, 진짜. 그냥 이그젠플이라고 쓰면 안 될까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굳이 이름을 지어줄 필요가 없어서 이때 example이라는 걸 써주면 좋긴 합니다. 예. 다음 공집합에 관한 정리들이 나와 있죠. 이거 별거 없어요. 공집합은 그거 그 공집합에 속하기 위한 조건이 거짓 명제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거짓 명제는 무조건 참이 될 수가 없어요. 뭔 수를 써도 거짓 명제는 거짓이지 참이 될 수 없으니까 이 공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X가 공집합에 속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거짓 명제가 참이라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원소도 공집합에 속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거짓이니까. 거짓은 그냥 거짓이에요. 거짓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명제가 거짓이면 왼쪽에 있는 명제도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정리에서 x는 x가 무엇이든지 간에 공집합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정리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게 id로 증명이 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알아서 이게 무엇으로 지금 린이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위에 적어 놓을게요. 홀스가 아니다. 주석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시언어를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주석 쓰는 방법이 약간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X는 공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로 보이지만 니는 이미 이것을 홀스가 거짓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id로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네. 왜 id로 증명이 되지?
잠깐만요. 왜냐하면 id는 항등 함수거든요. 근데 항등 함수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오후의 희망공님 안녕하세요. 근데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제가 설명을 아까 잘못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명제 보시면 이거는 간단하게 쓰면 자, 이 주석은 좀 지울게요. 유형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공집합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트 알파, 세트 베타, 뭐 세트 넷, 세트 인트 등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집합이 각각 존재해요. 그래서 이 공집합이 어떤 종류의 공집합인지 설명하기 위한 유형 주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거 귀찮으니까 생략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X는 공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X가 공집합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X가 공집합에 속하면 모순이 뒤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은 같은 거예요. 이게 왜 같지라고 느껴지신다면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에서 3장이랑 4장 공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명제의 부정이 그 명제가 참일 때 거짓 명제가 뒤따른다는 조건문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공감이 이게 좀 수긍이 안 가실 수 있어요. 그것까진 이해합니다. 근데 고전 논리에서는 이게 타당하고 뭐 이거는 구성주의 논리에서도 타당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같다고 정해져 있어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저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통찰력이 그렇게 깊진 않아서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X가 공집합에 속한다는 건 린의 입장에서 그냥 false라고 쓴 거랑 차이가 없어요. 즉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는 false가 참이면 false가 참이다 라는 조건문인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명제랑 뒤에 있는 명제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항등 함수로 이거를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항등 함수가 뭐냐면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을 뿐만 아니라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하여 그것과 똑같은 원소를 항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한데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각 항에 대하여 그 항과 똑같은 항을 반환하는 함수가 항등 함수예요. 말은 어렵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1을 넣었으면 1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를 넣었으면 2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넣은 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 함수니까. 근데 여기선 그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항등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하나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게 항등 함수인 거죠. 물론 뭐 항등 함수 말고도 다른 상황에서는 여러 함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명제를 증명하려고 할 때는 그냥 id 쓰시면 돼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해가 안 가신다면 역시나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3장 해설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유튜브 채널에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글쎄요. 많이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예상했지만 네, 한번 좀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해 주시면 되고요. 정작 그 유튜브 영상은 댓글을 제가 막아 놨는데 막아 놓은 대신에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이 영상은 댓글 쓸 수 있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설정을 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잠깐 이 얘기 좀 할게요.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제가 공부하고 있고 제 멘티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공부를 위탁하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현실은 뭐냐면 우리한테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다들 없는 거죠.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예. 다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지만 관심을 나중에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할게요. 이 영상 만드는 것도 하나고. 예. 하여튼 언젠가 한 몇 년 뒤에는 사람들이 '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재미난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위한 밑바닥 초석을 까는 작업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네 번째 연습 문제는 교집합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 방송 제목은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교집합과 합집합이라고 써야 했었는데 뭐 이제 와서 바꾸는 건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교집합과 합집합으로 바꿔 볼게요. 근데 이거를 왜 해야 하냐면 약간 좀 순서가 이상해졌어요.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먼저 설명해야 그래야 원소 나열법을 제대로 여기에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원소 나열법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약간 순서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채팅을 아래로 좀 내려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집합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논리곱 기호 대신에 한국어로 그리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렇고 맴 인터 if라고 나와 있는데 x가 a 교집합 b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각 집합에 모두 속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너무 당연하죠. 예, 너무 당연합니다. 그냥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논리곱과 논리합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이 먼저 갖춰져 있는 상태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고등학교 수학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교집합이랑 합집합을 이해해서 그걸 바탕으로 어 아니다. 애초에 논리곱이랑 논리합을 가르치진 않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그 조건문과 비슷한 명제의 참 거짓을 따져요. 그거는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부분집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가지고 조건문의 참과 거짓을 따지는데 예 원래 그렇게 안 해요. 원래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뭐 예 한국은 그래 왔어요. 예 그렇게 해 왔으니까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여기서는 그렇게 안 가르칠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A 교집합 A는 A랑 같다. 그다음에 A 교집합 공집합은 공집합이랑 같다. 이거는 뭐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건 좀 당연한 거라. 근데 고등학생한테 이거 증명하라고 하면 뭐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 그릴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근데 공집합을 애초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그려야 할진 모르겠는데 하지만 논리학을 먼저 배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75번 줄에 나와 있죠? 원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데 대학생들은 할까? 대학생들은 증명할지 모르겠어요. 수학과라면 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건 아닙니다. 수학과 안에서는 거의 다 알겠죠. 근데 수학과가 아닌 다른 공대생들,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데서 뭐 이런 공집합은 A 교집합, 공집합이랑 같다는 걸 이런 식으로 증명하진 않겠죠. 그런 증명을 다 배워야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예, 뭐 그럴 필요 없긴 해요. 근데 뭐 하여튼 예,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는 그냥 그 공집합이 왼쪽에 있는 버전이고 그다음에 교집합에 대한 교합 법칙. 예, 맞아요.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 설명했고 결합 법칙 증명했는데 이거 다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냐면 논리곱에 대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어렵진 않아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뭐 딱히 당연한 것들이라 더 얘기할 게 없네요. 합집합 이것도 뭐 그렇게 다를 거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X가 A에 속한다 또는 X가 B에 속한다라고 쓰여 있었겠죠. 가운데 있는 이 기호가 논리합입니다. 이게 오어예요. 오어. 그러니까 또는이란 얘기예요. 또는. 그리고 X가 A 합집합 B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둘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집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속해도 되는 거예요. 둘 다 속해도 되지만 둘 다가 아니라 어느 하나에만 속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고 나머지는 좀 지루하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기까지가 제가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2달 전의 제가 적은 내용이고 이걸 바탕으로 과거에 저는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넣고 싶었는지 이제 저는 다시 기억을 해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2달이라는 시간은 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가 뭘 하고 싶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추측을 해봐야 하는데 아마 추측해보자면 이제 진짜 원소 나열법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죠. 그게 인서트라는 방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예, 약간 비상인데 예,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고 단지 근데 어쨌든 그래요. 흐름이 끊기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복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저도 그래요. 이 정의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합집합을 먼저 얘기한 거긴 합니다. 예. 이거를 다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protected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의는 사람이 직접 인용해서 사용하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작동 원리이지 사람이 직접 이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건, 이 정의를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여기 보시면 set insert as라고 나와 있는데 a는 어떤 원소이고 s가 집합인 것 같아요. 그러면 set insert as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집합인데 무슨 집합이냐면 a만 가지고 있는 집합과 s의 합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s라는 집합이 있을 때 거기에 a를 추가한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a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insert란 말을 넣은 거예요. insert가 삽입하다, 넣다라는 의미잖아요. a를 s에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자, 이거 한번 보죠. 6번째, 저러면 배열을 맨 끝에 들어가나요? 근데 조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배열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A가 S라고 하는 집합에 들어갔을 때 A는 몇 번째 원소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다만 이건 있습니다. A만 가지고 있는 집합이 S 왼쪽에 지금 적혀 있긴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아마 이 추가되는 원소가 S 왼쪽에 있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다는 건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연산이 행해질 때 일단 어쨌든 간에 여기 정의 보시면 A라는 게 추가되는 원소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원소에 관한 식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S에 관한 식이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순서 바꿔도 되냐? 되죠.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순서를 저렇게 정해 놨단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람이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예제, 보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살짝 참고하시면 좋긴 해요. 예. 그렇고 이 정의를 인용하긴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줘야 하지? 자, 6번으로 정해줘야 하는데 이제 원소 나열법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원소 나열법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또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tabular form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자주 안 쓰는 것 같던데 이거 말고 roster form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스터가 뭐냐 이게 근무자 명단이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잘 쓰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건제시법은 영어로는 set builder notation이라고 해요. 집합 만드는 표기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르죠. 우리는 조건을 제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쓰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일단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집합을 가르치지는 아마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영국도 예, 안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로스터라고 한번 검색해 볼까요? 나오죠? 로스터 메서드. 이게 원소 나열법입니다. 로스터가 뭔지 한 번만 다시 보고 저 용어를 사용할게요. 여기 나와 있죠? 직원 명단, 근무자 명단. 원래는 이런 의미예요.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지? 그리고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네요. roster method. roster method라고만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근데 이제 정의를 좀 설명하긴 해야 돼서 이게 좀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써줘야 하지? 정의를 알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정의를 알려주는 건 뭔가 정리를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가 약간 곤란한데 그냥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하겠고 인서트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정의를 이대로 둘지 아니면 약간 좀 고칠지 지금 정해야 합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 B라고 나와 있는데 B를 저는 그냥 X로 바꿀까 합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음 다음 정리를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리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써줄까? 이게 약간 문제네요.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소개해 줘야 하는데 이 정의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린의 수학 라이브러리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대학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가 있어요 하고 알려줘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려줄까요? 어떻게 적지? 이거는 연습 문제가 아닌데 뭐라고 해야지? insert라는 정의가 있다는 걸 일단 알려줘야 하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적어볼까요? 잠깐만요. 약간 딴소리긴 한데 아까 제가 보치더록 애니메이션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에서 음악이 자꾸 틀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고
여기서 뭐 할 거냐면 그냥 definition이라고 쓸까 합니다. definition 치고 그다음에 6이라고는 안 쓸게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걸 번호를 매겨야 한다는 건데 은근히 이런 데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definition 6라고 쓸까요? 6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1이라고 쓸까요? 근데 1이라고 쓰면 이제 번호를 가지고 그 내용을 찾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6이라고 써도 좋긴 할 건데 어렵네. 근데 definition 6라고 쓰면 마치 정의가 그 앞에 5가지 이미 있었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어려워요. 예. 어쩌지? 뭐라고 쓰지? 1이라고 쓸까요? 6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그냥 번호를 매기지 말까요? 예. 번호를 그냥 안 매기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제가 코드를 작성할 때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뭐냐면 주석을 지나치게 적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인서트 이렇게 딱 정의만 보여주고 읽으세요 하면 약간 그거는 좀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적어야 하는데 막상 설명을 영어로 적으려고 하면 제가 영어 글쓰기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문장 짧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 좀 할게요.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아세요? 밤 9시에 방송 시작했는데 지금 43분이 됐어요. 몇몇 사람들이 음 이런 거 보고 '얘는 왜 공부 느리게 하지?'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43분이 벌써 지났다니까요.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좀 슬프지만 생각보다 어떤 파일을 작성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도 뭐 없죠? 아직까지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냥 '어떻게 적을까?' 하고 자꾸 이렇게 고민하는 거 밖에 안 합니다. 그게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속도면 아마 1 년이 지나도 집합론 공부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못할 거라는 약간 좀 슬픈 현실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핵심은 제가 이렇게 공부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프로그래밍 공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여기에도 시간을 더 들일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최종 목표는 수능 수학 문제를 이 린이라고 하는 증명 보조기 언어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때쯤에는 좀 시청자도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럴진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2 년은 걸릴 것 같아요. 2 년, 3 년? 글쎄요. 이 속도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원소 나열법에 관한 설명을 좀 적어야 하는데 그러면 주석을 베끼죠. 베끼는데 아예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좀 가져오죠. 이렇게. 라고는 했지만 그냥 베낀 건데. 자, set insert as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주석을 그냥 가져오면 괜찮나? 뭐 좀 다르게 써야 하나 싶긴 한데 여기 보시면 뭐 "이 정의를 직접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없앨 거고 이렇게 적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를 적어 줘야 하냐면 이것에 관한 간단한 성질을 좀 증명하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인서트 정의가 딱 한 번 나오고 그냥 끝나요. 그것에 관한 성질을 따로 증명하진 않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뒤에 인스턴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 말고도 이런 삽입, 연산을 정의해야 하는 유형들이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삽입에 관한 정리.
삽입 연산에 관한 정리들이 이미 어딘가에 다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정리들의 증명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뭐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약간 힘들어졌어요. 어떤 정리들을 제가 여기 제 파일에 넣어야 하는지를 곧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기를 좀 만들까? 어떻게 하지? 여기서 살짝 막히는데 그러면 연습장을 좀 꺼내야겠어요. 아마 예전에 진짜 예전에 제가 집합에 관한 그런 메모를 좀 해놨을 겁니다. 근데 어디에 해놨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여긴가? 여기구나. 예전에 원소 나열법에 관한 정리들을 만들기 전에 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되는 집합을 린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예제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건데, 그쵸. 이런 정리가 필요했어요. 여기 보시면 mem insert if라는 게 나와 있죠. 저거 좋긴 한데, 일단은 나중에 읽어보고 정보창을 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세요. 이게 핵심인데 0, 1, 2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수 집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표기법을 린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래와 같이 잠깐만요. 이거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키보드로 이동을 해야 보여드릴 수 있네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서트 연산은 아까 우리가 봤던 set insert 연산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인서트 0, 괄호, 인서트 1, 괄호, 싱글턴 2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면 싱글턴이 뭐냐? 그거를 추측해 보자면 뒤에 나와 있는 원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을 가리킬 겁니다. 따라서 싱글턴 2는 2라고 하는 그 수만 가지고 있는 집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1을 추가했죠. 그러면 1과 2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다가 0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0, 1, 2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식이 해서 잠깐만요. 다시 이맥스에서 약간 불편한 게 이거예요. 아까 오후의 희망공님이 질문하신 게 0, 1, 2 같이 새로 추가되는 원소들은 뭐 배열의 맨 끝에 들어가냐요? 라고 물으셨는데 일단 순서는 결국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린이 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된 집합을 이해할 때 0, 1, 2를 2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배치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집합 안에서는 각 원소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집합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0이 뭐라고 해야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인서트의 첫 번째 인수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1은 함유되어 있는 인서트 연산의 첫 번째 인수로 등장하고 2는 그냥 싱글턴이라는 함수의 인수로 등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각 원소가 이 식에서 위치한다고 볼 수는 있어요. 연산의 순서가 있기는 한 거죠. 맞아요. 연산의 결과에서는 0, 1, 2는 예를 들어서 0, 1, 2라고 하는 집합을 제가 뭐 1, 2, 0이라고 쓰든 그 이전이랑 차이는 없잖아요. 둘은 같으니까. 같지만 이렇게 제가 항의 순서를 다르게 쓰면 그것에 따라서 린이 저 원소 나열 표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집합을 실제로 생성할 때 각 원소가 위치하는, 그러니까 식 안에서 위치하는 자리가 바뀌기는 합니다. 예,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이게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위치는 다르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한 게 없는데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는데 50분이 지났어요. 네, 50분 동안 뭐 했냐? 과거에 제가 어디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앞으로 제가 파일을 어떻게 더 고쳐야 하는가? 그거를 복기하는 작업을 오늘 한 겁니다. 말로 설명하면서. 예, 그게 다예요. 슬프네. 이 속도로 언제까지, 언제까지 공부해야, 과연 집합론의 어려운 내용들도 제가 나중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집합론 어려운 거 보면 모형론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하고 싶은데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속도로는. 예. 일단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녹화하고 그다음에 약간 뭐 치지직 방송에서 얘기 좀만 하고 방송을 끄겠습니다. 녹화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게임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게임할 시간도 요즘 안 나서 C 프로그래밍에 진짜 많은 시간을 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는 좀 뒷전으로 밀려났죠. 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2월에 막 호기롭게 린으로 수학 공부해 보겠습니다 했고 아마 제가 최초로 하는 걸 거예요. 수학 공부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린을 가지고 수학 공부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일 겁니다. 근데 5개월이 지났지만 얼마 많이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쉽지만 프로그래밍은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고 나중에 수학 공부에 좀 더 많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는 여기서 끝내고 치지직 방송은 이어서 할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